네,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 이정표가 되어드리는 건강 보감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환절기면 찾아오는 이 알레르기성 비염 그리고 이 만성 비염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콩맹한 분들은요, 이 건강 보감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 참 많으시던데요. 특히 만성 비염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되면은 건조해서 비염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추워지면서 코도 막히고 두통도 생기는 것 같아요. 날씨도 춥고 건조하다 보니까 목도 간질간질하고 뭐 기침도 많이 나오고 코도 막히고 하는 게 혹시 이런 것도 비염인가요? 찬바람과 함께 찾아온 불청객, 재채기와 콧물, 만성 피로의 주범인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법과 예방법을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VJ 하지씨 허슬기입니다. 가을이 오나 싶더니 어느새 겨울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201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새해에 새로운 계획으로 다들 바쁘시고 또 설레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꼭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죠.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오늘 건강보감에서는 특히나 이 시기, 이맘때 가장 찾아오는 질병이죠. 바로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건강보감에서 소개시켜줄 바로 알레르기 비염이란 어떤 건지 어떤 질환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알레르기 질환이라는 건 체내 다양한 기관에서 발생합니다만 코에서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하면 알레르기 비염이 되는 것입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비염을 예로 들어 알레르기 비염 발생 과정을 설명하자면 꽃가루 같은 이물질, 이런 걸 항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코의 점막에 붙어 점막 안으로 침입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이물질을 없애기 위해 항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반응이 잘 기능하는 경우를 면역이라고 합니다. 반면 이 과정이 자주 반복되다 보면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는데요. 이렇게 과잉 반응하는 경우를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이 같은 메커니즘으로 알레르기 질환이 발병하고 코에서 나타나면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원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환절기만 되면 달고 살거든요. 그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알레르기 비염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1년 내내 증상이 나타나는 통년성 알레르기성 비염과 특정 계절에 증상이 나타나는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습니다.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은 진먼지나 진드기 같은 상시 우리 주변에 있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로 발병하고,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은 꽃가루 알레르기가 대표적입니다. 이것들은 알레르기가 원인인 병으로 외부로부터의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알레르기 원인 물질 중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진먼지나 진드기입니다. 환절기에 특히 빈번히 나타나는 이유는 급격한 기온, 환경의 변화로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비염의 원인을 형아음냉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아음냉이란 몸을 차갑게 하는 것과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을 뜻하는데요. 환절기 때에 몸을 차갑게 하는 주된 세 가지 기후변화인 바람, 냉기, 습기에 의해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견뎌내지 못해 증상이 생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요즘 더 알레르기 비염에 시달리는 분들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을 몇 가지로 간추려보면 식생활의 변화, 주변 환경의 변화, 스트레스의 증가, 삼림의 변화, 대기오염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원인 요소들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알레르기 비염이요. 사실 몸이 아프다기보다는 생활에 불편함이 조금 있기 때문에 방치를 해두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 만성으로 될 위험은 없는 건가요?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 중 만성적이고 증상이 심한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것은 초기 치료를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심해지는데, 증상이 가벼울 때가 치료가 더 잘 됩니다. 비염 증상이 처음부터 아주 심한 분들도 있지만 서서히 시작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 재채기나 콧물이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한두 달 후
다시 증상이 가볍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큰 불편을 모르기 때문에 치료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만성화되어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방치하면 만성으로 발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치한 기간만큼 치료 기간도 늘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성이든 아니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만성이라면 그만큼 치료 기간과 노력이 들겠지만 결국 치료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계속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는 원인에서도 그리고 치료를 할 때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면역력인데요. 이렇게 면역력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또 한방에서 접근하는 게 또 다를 것 같아요. 한방에서 치료하는 알레르기 비염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염의 종류는 여러 가지고 비염 이외에 축농증도 코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다양한 증상이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치료법도 다릅니다.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공통된 치료 방법은 크게 한약과 침치료 그리고 외치입니다. 한약은 재채기나 콧물 등을 유발하는 염증을 치료하는 치료제와 떨어진 면역력을 높이는 보제 등을 결합하여 처방합니다. 어떤 처방과 약물을 구성하고 얼마의 기간 동안 쓸 것인가는 환자의 몸 상태와 증상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약을 얼마나 적재적소에 쓰냐에 따라서 증상의 호전도가 달라지므로 약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독 코막힘을 호소하는 유형의 비염이 있는데요. 이런 유형의 비염에서는 약물 치료 이외에 코 속 점막의 침치료나 외치 치료를 병행하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둡니다. 가벼운 경우 단 몇 차례로도 증상이 소실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경우에 따라 침치료와 코 외용제 등의 외치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한약 치료를 보조합니다. 그런데 또 겨울이 다가오면요. 감기랑 이 알레르기성 비염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차이점은 뭔가요? 감기인가 싶지만 증상이 너무 길고 열마저 없어 살펴보니 알레르기 비염인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급성 비염, 만성 비염, 알레르기 비염 모두 겉으로 드러나는 주된 증상은 거의 유사합니다. 재채기, 콧물, 코막힘이 그것입니다. 때문에 감기로 여겼다가 알고 보니 알레르기 비염인 경우가 많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비과민증이라고도 하며 재채기, 콧물, 코막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코 점막의 혈관, 신경, 분비샘 등의 3가지 이상이 생겨 특정한 자극에 의해 코가 막히게 되고 분비샘이 자극을 받아 콧물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비과민증이라고 합니다. 만일 감기라면 이런 증상은 서서히 줄어들어 없어지게 됩니다. 반면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주변에 있는 한 낫지 않습니다. 또한 감기와 비염은 발병 원인도 다릅니다. 생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감기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로 인해 발병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 옮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레르기 비염은 꽃가루나 진드기 같은 것으로 전염되거나 하지는 않을 뿐더러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함께 노출된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치료는 예방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알레르기 비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염의 예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동의보감에서 원인으로 규정한 형한음력을 꼭 피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고 찬물은 피해야 합니다. 찬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먹기 때문에 저체온 상태가 지속됩니다. 이런 상태는 비염에 아주 좋지 않으므로 꼭 피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데요. 기온이 항상 변합니다. 비염에 걸리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해오던 것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옷을 입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스크나 장갑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먼지가 많은 환경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2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해야 합니다. 추운 날씨에 잠 못 자고 피곤하면 금세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험을 성인이라면 한 번씩 다 해봤을 겁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이때 한기가 쉽게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충분한 수면을 통해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늘 원장님과 함께 알레르기성 비염의 치료법과 예방법까지 꼼꼼히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울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감기, 비염입니다.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하시고 적절한 음식과 충분한 휴식을 통해 추운 겨울을 잘 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건강보감에서는 코를 건강하게 하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혹시 많은 분들이 알레르기 비염은 그 시기만 지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